안녕하세요. 빠물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방금 속보를 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부동산 절단 나겠다 라는 생각도 아주 아득하게 드는 건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돈 문제가 걸렸다는 건 생존의 문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여야 하는, 또 목숨줄이 돈줄에 따라 달라지는 건 역시도 자본주의 사회의 비정한 모습을 그대로 담은, 저녁 노을지는 서부의 황야에서 마치 결투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오후에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을 전격적으로 내놨죠. 정말 갈 길이 바빠요. 이제서 지방건설서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중거점을 내놓은 것도 약간은 딜레이스러운 면도 보이고요. 일단은 230조 규모의 PF 사업장의 10% 정도가 재구조화 혹은 매각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이금융권은 충당금 더 쌓아야 되고 남한산성 높이로 더 훨씬 높아지겠죠. 그리고 경공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 거의 현실적으로 수조 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양호, 보통, 악화 우려라는 판단 기준으로 4단계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더욱 쪼여 나가겠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문어발식 중거점 확대 기준의 적용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곳들은 더욱 촘촘하게 평가를 받게 돼서 금융권은 스스로 대출을 해줬던 금액의 30%가량을 충당금으로 쌓고 있는데, 상대 건설업체가 부실 우려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충당금을 거의 75%까지 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죠. 금융당국은 전체 사업장의 90%가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현실적인 지표인지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부실 사업장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10% 내외 정도의 부실 사업장 분류가 진행이 돼도 구조조정 물량은 23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아찔해지죠. 이것도 실제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경공매를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금액인데, 지금 현재 실질적인 경공매가 이루어진 곳들이 드물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수치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앞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매각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런 줄다리기도 정말 지리한 옥신각신이 될 가능성 많습니다. 정말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서 이게 신속하게 처리가 되겠나. 브릿지론, 토지담보대출 등등등 저축은행을 위시한 이금융권의 손실액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 높다라는 얘기죠.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선 호흡기만 달아주는 격인 만기 연장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을 가능성 높고요. PF 135조 원 규모로 뛰어오른 것도 작년 말 130조 규모였는데 올해 들어서 5조 원이 더 늘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도 그만큼 구조조정 자체의 시기가 너무 늦은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그냥 같이 떠안고 터지는 수밖에 없을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는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거죠. 일단 이런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연착륙 차원에서 이런 자구책이 나온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이금융권은 엄청난 손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저것 자금 회수를 위해서 팔려 해도 제대로 팔릴 수가 없는 보증자본 토지들, 이미 부실로 판명이 된 것들 먹을 게 없는 게 뻔한데 이걸 누가 사주겠냐고요. 그냥 그렇게 눈만 끔뻑끔뻑 뜨고 있을 가능성 높고, 그렇게 경공매 동력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누적되는 연체율, 더욱 파괴력을 키워나갈 가능성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PF 위기는 정말 위태위태해 보이는 수순으로 가고 있고, 이거 자칫 제2의 IMF 터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질 수 있고요. 그냥 한 방에 여기는 자금 경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르르 뒤로 넘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지표를 내야 하는데, 그냥 너무 수치적인 함수 관계로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아무튼 금융당국에서 칼을 뽑았으니까 적나라하고 예리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위기를 줄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너무 안으로 골마 들어가서 골든타임을 자칫 놓친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거 드러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자체 부실의 결정판, 혹은 대상 건설업체들의 살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에서 나오는 무한 만기 연장 쪽으로 흘러가 버리기라도 한다면
정말 답이 없잖아. 잘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아사리판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거 뭐 완전 반대로 집값이 업되고 있고 앞으로 시장 자체가 완전히 날개를 펼 거라는 이상한 반대 투구를 하고 있죠. 타자를 향해 던져야지 자기 팀 야수에게 150km 강속구 견제구 던지면 뭐하냐고. 공이 뒤로 빠지잖아. 자꾸 지금 집값 뽐뿌질을 하는 양상이 이렇게 스스로 자빠질 수 있는 역행의 분위기를 키워가고 있는데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지금 공급진원지가 이렇게 초토화가 될 판인데 그 공급받아서 한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본인 집 까기를 거부하고 디립다 상승, 반등, 목마 태워서 호구들 모아 강강수월래 달 보면서 돌고 집에 대한 회전판에 스핀 올려서 한번 제대로 팔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팔랑기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지금 거의 부동산 시장 넘어가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한 방, 여러 방 필요 없다는 얘기. 금융권은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손실은 그대로 돈과 돈이 엽전. 그러니까 조선시대 통화가 새끼줄로 쭉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돈과 돈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살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박살이 나면 나머지는 그냥 오토매틱. 이런 대표적 샘플 분양시장에서 이미 등장했잖아요. 바로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 온갖 건설사와의 대립과 불화, 그리고 금융권의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뻔하다가 정말 둔촌일병 구하기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가까스로 분양 완판 찍었고 올해 1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건데 아마 둔촌주공은 부동산학 논문 주제로 정해도 될 정도로 완전 모든 한국 현 부동산의 부작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죠. 둔촌주공이 가진 폐해를 다 불러오다시피 했었는데 가장 큰 게 바로 건설사와 금융권의 위기였죠. 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그냥 통으로 날릴 뻔했습니다. PF 문제가 최초로 불거지기도 한 곳이었죠. 이걸 뭐 국가적으로 막아줬으니까 이거 못 막았으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갈 뻔한 케이스였죠. 그리고 실거주 수요보단 이후 분양가 때문에 줍줍으로 다주택자들이 투기 수요로 연장전에 몰려가지고 이후 분양시장이 무주택자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먹거리로 변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부작용을 한아름 떠안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최근 여기 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입주권은 6억 이상 올랐다고 자축을 하는 분위기인데 실은 전세가 상당히 불안불안 거의 떡락이라는 말을 써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동구 전세가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서 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옆 동네 하남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전세값이 덩달아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11월 둔촌주공 입주하게 되면 지금 강동구 전세가는 거의 끝없는 나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줄줄이 강동구는 비엔나 소세지처럼 6월, 9월, 11월 거의 뭐 2, 3개월 단위로 대량 입주 물량이 버티고 있어서 강동구 전세가는 거의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엄청난 소나기 펀치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둔촌주공 전세가는 소형이 3억대, 국평이 6억대로 엄청난 하락 속도로 이 페이스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앞으로 이 수준에서 더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무주택자들로서는 이거 뭐 둔촌주공 덕을 보게 생긴 거네. 지금 서울 전세가 오른다고 엄청난 푸시를 하고 있는데 실신한 매매가 의식을 회복시키려 전세가 뺨따구로 마구 때려가면서 온갖 집값 띄우기 하고 있는 와중에 강동구만 전세가가 떨어진대. 아니 강남 4구 강동구만 떨어져? 이미 강남도 뭐 미친 듯한 전세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 어느 곳이 물량이 그것도 전세가 그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지 출처가 불분명한 전세가 군불대기가 이어지는 와중에 강동구는 뭐 어차피 떨어지는 폭이 너무 가파르니까 그냥 제껴버린 거야. 그러니 둔촌주공 어찌 보면 땡큐한 거죠. 11월 전세가 굉장히 낙폭이 클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흔들리는 전세가 대비 매매가도 영향을 받을 테고 뭐 이런 만사작용이 있을까. 그냥 가만히 11월 지켜보면 지금 입주권이 엄청 실이 뭐 올랐다고 설레발들이지만 부동산 PF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대책 보면 조금은 뭐 대책이 아닌 대책 같은 느낌도 들고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동산 시장의 현황판이 그려질 거고 하반기는 그대로 지켜 아무리 뛰어도 올라서지 않는 집값과 함께 전세가 나락은 매매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살다 뭐 둔촌주공 부작용으로 골 때릴 줄 알았는데 이 둔주 때문에 혜택을 볼 일도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경제 지표가 노멀하게 나오는 것 같아도 집을 살 구매력이 워낙에 밑으로 훅 떨어져 있어서 전세 쪽으로도 사람들이 몸을 기대려 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다들 뭐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 보이지.
이게 전세 대출도 부담스러운 거야. 고금리 다 물어내야 되니까. 실질 소득 자체가 파이가 줄고 있는데 한국 평균 월급이 544만 원 벌고 평균 자산이 6억 정도 되는 게 보통 사람 수준이래. 이거 현실적인 거 맞습니까? 상위와 하위 소득 격차가 7배나 벌어진 상황에서 이 정도 소득과 자산이 평균이라는 것도 이 데이터가 미쳤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실질 소득 감소가 달마다 이어지고 있고 자산 가치 역시도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자산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걸 왜 관가를 하고 있지? 결국엔 이렇게 줄어드는 수익 구조와 자산 구조의 파이가 부동산 시장의 가치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둔촌 주공에게 지금 이런 평균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11월 되면 막상 잔금 체납돼서 실거주 의무 자체가 흐지부지하게 되면 죄다 위기 상황에 빨간불 들어오게 될 거고, 둔주의 자산 가치 역시도 엄청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544만 원, 6억을 보통 사람의 자산으로 분류하는 일처럼 둔촌 주공 역시도 그렇게 쭉쭉 올라설 일만 남았다는 자신감, 11월을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렇게 되는지. 부동산 시장은 지금 엄청난 구매력 부족, 돈이 말라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금융당국이 PF 특단의 조치가 나온 거고, 앞으로 둔주 같은 아파트 누가 그 가격 떠안아줄 수 있을지, 살 사람이 없으면 아파트는 그냥 골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마트가 최근에 그동안 알짜부지를 팔아서 현금 탄을 마련을 했었는데 마곡 르웨스트 8천억, 성수 크래프튼 1조 2천억, 가양 이마트 부지 6천억, 이거 똘똘 말아서 이베이 사들였습니다. 자그마치 3조 4천억 수준. 근데 지금 이마트 경영상 어려움을 겪잖아. 중국 이커머스들의 진격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투자의 수익률이 과연 어떻게 될지. 결국 이마트 수익률 급감의 원인에는 수요에서의 급락 경기 지표로 인한 유통상의 물건들을 이렇게 올라가는 물가로 인해서 사줄 사람이 없다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저가 전쟁, 중국 이커머스들 장난 아니고 인터넷상의 가격이 우위에 있으니까 이마트가 특유의 전략으로 헤쳐나갈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똑같죠. 아무리 간판 화려하게 달아도 사줄 사람 없으면 콘크리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금융당국의 단호한 조치, 구조조정의 속도를 낼 듯도 보이지만 지금 너무 안으로 골마 있어서 이게 정리가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반기 부동산의 내관이 흔들리면 전체 주택시장은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될 수도 있죠. 제2의 IMF도 걱정될 판입니다. 게다가 서울의 간판급 아파트들 이후의 하반기 운명은 정말 위기상황, 사줄 사람이 없으면 어떤 상품이든 벼랑으로 내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죠.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